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랍니다. 친절해야 한다. 상냥해야 한다. 모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미덕이 더욱 강조되곤 하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소중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위험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함과 다른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굽히는 행동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하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호 존중이라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면의 강인함에서부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 이른바 피플 플리징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사랑스러움과 상냥함이 가장 큰 자산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는 데 익숙해졌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편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기회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2번, 3번, 4번의 기회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민이라는 가면을 쓴 자기 배신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명해주고 문제를 덮어두고 혹은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면 당신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경계선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신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여자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심이 많고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지지하고 고쳐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고 목소리를 죽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참아낼 때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과 남성들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 자체를 좀먹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의 실수를 그냥 넘어갈 때마다 솔직함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없다면 당신의 친절은 그저 연기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절당했을 때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 수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잠시 관점을 바꿔봅시다. 당신의 친절이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에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차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거나 유난스럽다거나 차갑다고 비난하더라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친절하다는 것이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거나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라는 이유로 무례함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남성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을 위한 무료심리 상담사도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사랑은 귀중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많은 여성들이 사랑받는 것과 존중받는 것을 혼동합니다. 내가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자신을 낮추면 언젠가는 그가 나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됨으로써 존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존중은 당신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킬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삶에서 자기 존중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당신을 억눌러온 사회적 조건화의 속삭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신 평화를 유지하라고 가르쳤던 낡은 가르침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제가 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갖는 것은 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누군가의 나쁜 행동을 또다시 변명해 주려 하거나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친절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나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불태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절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과잉 친절을 멈출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중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중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존중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헬러인 사탕처럼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빚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일단 믿고 보는 태도를 취하며 무한한 존중과 충성,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이 사람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은 채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남성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을지 모릅니다.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빠,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친구, 남편, 상사를 존중하라고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은밀하지만 강력합니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존중은 성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 그의 일관성, 그의 진실성을 높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함이나 자신감, 외모나 무언가를 원할 때만 쏟아내는 달콤한 말들이 당신의 존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남성들에게 존중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존중을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의미 있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 감정적 지지를 내어줄게요. 당신은 기준을 너무 낮춰버려서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얻기 위해 어떤 진정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당신은 덫에 빠집니다. 내가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존중해주면 어쩌면 그가 변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가 나에게 맞춰줄지도 몰라. 하지만 존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움츠림으로써 누군가에게 존중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잘해줌으로써 그가 당신을 더 잘 대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냉소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확해지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행동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맹목적인 충성과 진정한 존경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카리스마 있거나 매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떠받드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매력은 인격이 아닙니다. 말은 행동이 아닙니다. 약속은 실천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동적으로 존중을 베푸는 것을 멈출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의 본 모습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지 아니면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아니면 변명을 늘어놓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여성들이 의심 없이 건네주는 존중에 익숙해져 있을 뿐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존중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당신은 사람들을 좇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당신을 받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력만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트로피를 나눠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적 짐도 감당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그냥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존중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존중을 주기 전에 먼저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하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의 삶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이 기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시간을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드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저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으로부터 떠나며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발하더라도, 잠시 혼자 걸어야 할지라도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신을 구부리고 비트는 것을 멈춥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기까지는 연습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얻게 될 것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평화, 명료함, 힘,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일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때 당신은 그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선물입니다. 명확함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잡음을 걸러내며 올바른 사람들을 드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대한 방식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대한 방식은 그들의 거울이지 당신의 거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내면화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움츠러듭니다. 목소리를 죽이고 본연의 모습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필터링된 버전의 당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만난 깊이만큼만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패턴,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정서적 성숙함으로 당신을 만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인내나 고통, 희생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일관성이며 존재감이며 노력입니다.
혼돈을 설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불안을 열정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감정의 채찍질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선택받을 가치가 있음을 계속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애쓰거나 구걸하거나 자신을 부수지 않아도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사랑을 좇는 것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혼란이 아닌 명확함에 뿌리를 둔 사랑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러한 사랑을 먼저 당신 자신으로부터 선택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모든 사람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왜 당신이 그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받아들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외로움은 당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삶을 공유하며 느끼는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가 주는 조용한 평화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조건부 사랑이 주는 시끄러운 혼돈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함부로 조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저 빼앗기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편의를 헌신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곁에 두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만나지고 선택받고 존중받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